안녕하세요. 가족으로서의 도리와 인정을 저버린 놈을 눈물나게 응징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한심하게도 저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12년 동안 데리고 살았거든요. 저 부모도 부모이건만 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부간의 의리마저 물 말아 먹어버린 그놈을 제가 어떻게 제 인생에서 떼어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부모님은 크게 쌀농사를 지으며 오빠와 저 여동생 3남매를 키워주셨죠.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에 취직해 서울에 쭉 터를 잡았습니다. 반면 오빠는 저희 집안의 문제아였어요. 어릴 적부터 나쁜 무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쳤고 20살엔 무작정 부모님을 졸라 서울로 올라가더니 일은 안 하고 부모님 등골만 쪽쪽 빼먹더군요. 그러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고 신호 위반으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치는 등 어른이 되어서도 자꾸만 사고를 쳤고 그로 인한 합의금은 전부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죠. 저와 동생은 그런 오빠가 너무 싫었지만 부모님은 오빠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며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숱한 오빠의 뒤치다거리 덕분에 부모님은 계속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크게 말아먹고 폭행에 휘말려 동시에 합의금까지 물어준 뒤로 오빠는 한동안은 잠잠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나이 30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죠. 많이 기울긴 했어도 아직 여유가 있던 저희 집에서는 저와 여동생의 결혼 때 모두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하던 시댁 또한 같은 금액을 도와주셨기에 저와 남편은 둘이 모은 돈을 합쳐 서울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비록 서울 집값이 비싸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나이에 비하면 여유로운 시작이었죠. 그런데 제가 큰딸을 막 낳았을 때 남편은 돌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저는 크게 반대했지만 남편은 잘할 수 있다며 저 몰래 이미 사업을 벌여놨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이 6살, 둘째인 아들이 4살 때 남편의 사업은 크게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공동 명의인 우리 집 당신 명의로 좀 돌려놓자. 집은 갑자기 왜? 설마 당신 요새 사업 어렵다더니 무슨 문제 생긴 거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놓는 거야. 그냥 나중에 대출금 못 갚았을 때 경매로 넘어갈까 봐. 뭐? 그러니까 내가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해서 사업 확장하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대출을 받고 다니더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만약이라고 했잖아. 아무튼 집 명의부터 돌려놓자. 얼른.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은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의 사업은 결국 거액의 빚만 남긴 채 망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 집은 당장 제 외벌이에만 모든 것을 기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남편이 원망스럽다가도 남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걸 테니 안쓰러워서 계속 화를 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대뜸 누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일단 들어가자. 김서방,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어주셨죠. 아버지, 저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저희 빚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서라, 우선 애들이랑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우선 이걸로 급한 빚부터 갚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 자신이 너무 불효녀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 이후 시부모님이 또다시 3천만 원의 도움을 주셔서 우리 남편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군요. 사돈 어른께서도 도움을 주셨다지. 내가 어제 너무 죄송해서 사과 전화를 드렸다. 더 갚아주고 싶다만 우리도 요새 식당이 어려워져서 겨우 이것밖에 마련 못했다.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마. 저는 부모님들께 받은 도움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망한 트라우마가 심하다며 도통 일을 다시 구할 생각을 않더라고요. 당신 대체 왜 일을 안 구해? 언제까지 그렇게 술만 푸고 앉아있을 건데. 나 좀 당분간 냅두라고. 나도 인생이 쪽팔려. 근데 지금은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해?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물론 본인도 속상하겠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디다 갖다 버렸답니까?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망한 지 2년 뒤 더더욱 속이 터질 듯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소아야, 네 오빠 결국 실형을 받았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사실 작년에 너희 오빠 때문에 집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한심하게도 이번엔 자기 지인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치다 걸렸다는구나.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가 피해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어. 우리도 이제 가진 돈이 많이 없지만 그 돈 없으면 자기들 가족 다 굶어 죽는다고 땅을 치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른 척하니? 내 자식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농사 지을 작은 땅 하나 빼곤 나머지 땅 전부 팔아서 돈을 갚아줬다. 그때 너랑 소혜가 걱정할 게 뻔해서 내 말을 못했지. 근데 우리가 돈을 갚아주니까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다 걸렸다는구나. 결국 네 오빠 사기에 폭행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갖가지 죄목이 다 추가돼서 엄청난 실형을 받았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제 동생을 제외하곤 누구 하나 잡음 없이 사는 자식이 없어 속상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남편은 실직 2년 만에 제게 등 떠밀리듯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남편은 점차 일에 적응을 했고 수입이 생기자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저는 저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보태 양가의 돈을 갚기 시작했죠.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선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께 받은 돈도 엄연한 빚이었고 자식이란 이유로 부모님의 돈을 쉽게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자꾸만 비싼 옷과 시계를 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 옷 또 언제 샀어? 우리 형편에 그만한 옷을 살 여유가 돼? 당신이 영업 쪽 일을 몰라서 그래. 겉모습이 후줄근하면 의사들이 처음부터 무시하곤 상대도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이 돈 회사에서 나온 영업 활동비로 산 거야. 월급엔 손도 안 댔어. 시계야 한두 개로 돌려차는 거고 옷도 몇 달에 한 번 정도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거라니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양가에 갚고 있는 돈과 선물을 아까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친정에게만 말입니다. 당신 왜 자꾸 우리 친정 일에만 그렇게 투덜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사업 때문에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돈 내어주셨던 거 잊었어? 나 같으면 감사하다고 오히려 먼저 나서서 챙겼을 텐데 그러지 못할 망정 왜 이래?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양가의 돈 갖고 챙기기보단 모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러지. 그걸 왜 친정에만 아끼냐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 집엔 계속 잘 보여야 나중에 아버지가 또 돈을 빌려주시든 유산이라도 먼저 증여해 주시든 할 거 아니야. 요새 좀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두 분 식당이 얼마나 큰데 내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괜히 우리만 못했다가 나중에 동생한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시면 어떡해? 근데 당신 친정엔 형님 때문에 망해서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실 돈도 별로 없잖아. 뭐?
그래서 지금 양가 차별하겠다는 거야? 당신 우리 집 무시하니? 차별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곳에 투자를 잘 하자는 말이지. 투자? 야, 뭐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다 있어?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못 드리게 한 적은 없잖아. 당신 또 한 번만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발언하면 그땐 애 데리고 뭐고 당장 이혼이야. 알았어? 남편은 이혼이 무서웠는지 그 뒤로 먼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두 분께 선물을 사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콧방귀를 뀌긴 했지만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울적해 하시던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풀어졌죠. 저희 제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워낙 사람이 무뚝뚝해 저희 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당시의 다툼은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취업한 지 3년 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식이라는 탈을 쓰고 있던 남편의 추악한 실체를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친정아버지께 생긴 불행한 사고로부터였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에휴, 지금 수술 받고 있다. 네 아버지가 요즘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내가 나가지 말래도 키워코 잠깐만 일하고 오겠다고 경운길 몰고 나가더구나. 그런데 경운길 몰다가 어지럽기라도 했던 건지 그만 운전을 잘못해 바퀴가 도랑에 빠진 모양이야. 그때 추락을 하면서 네 아버지 왼쪽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구나. 다리가요? 그럼 수술하면 낫는 거래요?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대. 최악의 상황에선 다리를 평생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더구나. 에휴,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아버지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으셨지만 무려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그래도 그만한 것이 하늘이 도운 거라고 의사는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는 5개월 이상 입원을 하셨어야 했는데 문제는 친정엄마의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이걸 어쩌니. 우선 보험사에 문의해봐요, 엄마. 어디까지 돈이 나오는지요. 그게 사실 보험이 없다. 너희 아빠, 그리고 나도. 네? 아니, 원래 드시던 보험은 어쩌시고요? 에휴, 사실 너희 오빠 피해자들한테 돈 마련해 줄 때 우리 보험까지 해약해서 해지 환급금까지 다 건네줬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두 분 연세 보험을 해지하시면 어떡해요? 동생과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보험 없이 그 많은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선 아버지의 치료가 우선이었죠.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 5달 반을 입원하셔야 했는데 퇴원 전 미리 병원비를 정산해 보니 부모님의 돈을 보태고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더군요. 다행히 제 수중에 그만한 돈은 있었기에 저는 나머지 병원비를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남편과 상의는 해야 했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장인어른 보험도 없어? 오빠 때문에 몇 년 전에 해약하셨대. 답답하다. 자식한테 무작정 그렇게 다 퍼주는 한심한 부모가 어딨어? 뭐? 한심?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꼭 이 상황에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 당신도 그런 우리 부모님 덕에 지금 이 집에서 무사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야. 또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매달 돈 갚아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안 내드리겠대? 대신 당신 차용증 받아와. 그거 쓰면 빌려드려. 뭐? 차용증? 그래. 장인 장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돈 못 갖고 돌아가시면 우리만 손해잖아. 우리한테 물려줄 유산도 별로 없으시면서 차용증이라도 받아둬야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처제네 몫에서 우리가 빌려드린 돈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작은 땅이라도 팔아서 갚으시겠지.
그 땅은 우리 부모님한테 남은 전 재산이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아직 아버지가 주신 돈에서 겨우 1,000만 원 갚았어. 근데 남은 4천 중에 수중에 있는 돈으로 1,000만 원 먼저 갚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그래서 꼭 차용증까지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가뜩이나 다시 못 물려받을 돈 갚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아까워? 당신 그게 본심이었구나. 시부모님 돈은 다시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갚기 안 아깝고 우리 부모님한텐 그게 아니라서 아까워하는 거였어. 사람 심보가 어쩜 그렇게 놀부 심보야.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아프신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12년을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러워.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무시하면 그땐 당장 이혼이라고. 뭐? 하, 당신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내가 돈을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용증 하나 받아오랬다고? 또 이혼을 들먹여? 알았어, 알았어. 그 돈 그냥 먼저 갚아드려. 됐지? 무슨 선심 쓰니? 이 돈 당신이 매달 빚 갚고 갖다 주는 쥐꼬리만한 돈 보태서 양가히 매달 50만 원씩 갚아가면서 난 한 달에 휴대폰비랑 교통비만 쓰고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야. 당신이 보너스 받으면 명품 옷 명품 시계 사면서 품위 유진가 뭔가 할 때 난 바지 하나 티 몇 개 돌려 입어가면서 애들 먹을 것까지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근데 내가 내 부모님 병원비 내드리고 싶다는 거 그 부탁 하나를 바로 못 들어주고 그딴 조건을 걸어?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그리고 이 차도 우리 살림살이 빠듯해 죽겠는데 당신 영업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내 명의로 사준 중고차지. 당신 명의로는 차도 못 사서. 정작 할부금은 내가 내는 내 차. 앞으로 차 쓰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서 사. 이건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 치사하게 차 키는 왜 가져가?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속옷바람으로 집에 있던 남편은 빠르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제 뒤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저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옷을 입고 끝까지 저를 따라 나온 남편이 차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더군요. 여보, 우선 차에서 좀 내려봐. 병원비 얼마 모자라다고? 아니, 아예 병원비 전부 다 당신이 내드려.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차는 가져가지 말고 우선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집에서 애들도 당신이 이혼이란 얘기하고 나가니까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보란 듯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제 차 꽁무니를 뒤쫓아왔지만 차의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었죠. 저는 펑펑 운 제 얼굴을 보면 부모님께서 속상하실까봐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과 제부는 다음 날 아버지의 병원에 오기로 해서 두 사람 다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동생과 제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고 저는 다시 펑펑 울며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에서 1,000만 원도 못 해드려? 개자식,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형, 정말 이혼하실 거면 우선 병원비는 내지 마세요. 그리고 장인어른 병원비는 원래 제가 다 부담할 생각이었어요. 네? 그걸 제부 혼자서 다요? 제부도 소혜도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전부 부담해요. 그러지 말고 저랑 나눠서 내요. 아니에요. 처형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요. 저희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처형, 지금 돈을 마음대로 쓰시면 이혼할 때 혹시라도 불리하게 적용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네? 정작 결혼자금 외에 도움 받은 적 없던 제부는 자기가 병원비를 다 내겠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화를 전부 무시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문자를 마구 보내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우선 들어와서 얘기해. 여보, 당신 평소에 운전도 잘 안 하는데 차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선 다시 차 가지고 집으로 와. 근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아까부터 자꾸만 제가 차를 가져가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설마 차에 뭐가 있겠나 싶다가도 남편이 자꾸만 저러니 의심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곤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뒷좌석을 열어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뭐야? 그곳엔 큰 꽃다발과 쪽지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쪽지에는 항상 고맙고 사랑해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어쩐지 운전할 때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것이 방향제인가 싶었는데 분노에 휩싸여 운전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남편 성격에 저걸 저 주려고 샀을 리는 없고 미친 듯이 의심이 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추잡한 실체가 들어있었죠. 제일 먼저 보게 된 건 바로 전날의 기록이었어요. 운전석엔 남편이 조수석에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제 또래의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오늘 자기 아낸 집에 안 들어온다고? 어, 장인 병원에서 자고 내일 오겠대. 우리 애들한텐 나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미리 말해뒀지. 그럼 우리 오늘 오랜만에 술도 한잔하고 대리 불러서 늦게 들어가자. 우리 남편도 오늘 동창회 있다고 늦게 들어온대. 당신 남편 병원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왔더라. 요즘 점점 유명해지는 게 이러다 병원 더 커지면 당신 나랑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서운한 소리 하긴. 우리 남편 병원 커지면 그만큼 의료기기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당신 실적도 쑥쑥 쌓이는 거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당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고 있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영업 뛰면서 당신 남편 비 맞추겠다고 입원한 당신 문병까지 몇 번 갔을 때가 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어. 당신이 그때 나한테 감동했다고 당신 남편한테 몇 번이나 말해준 덕에 내가 든든한 줄 하나 잡게 된 거잖아. 그리고 당신처럼 천사 같은 여자도 만나게 됐고 내 아내는 완전 구두쇠야.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어. 사람이 배포가 커야지 매번 남자 기나 죽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남자 기를 좀 팍팍 세워주는 게 내 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물해준 옷이랑 신발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백화점 가서 새로 하나 더 사줄게. 너무 마음에 들지 그럼. 당신은 유일한 내 마음의 위안이야. 뒤에 내가 당신 주려고 사놓은 꽃다발 봤지?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이 제가 누구 때문에 1,000원으로 벌벌 떠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뻔히 알면서 절 두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명품들도 죄다 그 여자가 사준 거였고요. 그것도 겁도 없이 자기 고객의 아내와 말이죠. 제가 아버지 병원에 가 있을 동안 애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말했더니 그동안 애들도 팽개치고 계집질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 술을 진탕 퍼먹은 건지 그 여자는 꽃다발은 생각도 못하고 두고 간 듯 했어요. 대리기사와 함께 몇 시간 뒤 그 차에 오른 건 남편 혼자였거든요.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건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은 나흘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곳엔 다른 날 차 안에서 눈뜨고 못 볼 스킨십을 하는 두 사람의 영상과 사랑을 속삭이는 영상 등 증거 수집에 필요한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며 동생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 영상을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동생과 제부는 영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나 아버지 퇴원 날에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 전에 아버지 좀 잘 보살펴줘.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내 일은 일단 말씀드리지 말고. 제부, 병원비 부탁해서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그 돈 꼭 갚을게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 생각의 끝지점은 모두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눈물 나게 응징해 주겠다는 일념 하나 말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애들은 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애들을 달래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곤 속으로 참으린 3번을 외치곤 남편에게 수줍게 웃어 보이며 뒤에 숨긴 꽃다발을 꺼냈죠. 바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주었던 그 꽃다발 말입니다. 남편은 꽃다발을 보고 크게 당황하더니 이내 제 말에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당신, 이거 나 주려고 사뒀던 거지? 나 깜짝 놀래켜 주려고. 나 이거 뒤늦게 보고 감동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요새 우리 많이 소원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나 정말 감동했어. 이런 당신 마음도 모르고 무작정 너무 화만 내서 미안해. 그래. 아이, 당신 요즘 장인어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제 들어오는 길에 미리 사놨어. 오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차키를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당황했지 뭐야. 여보, 사실 내가 요새 일하는데 너무 지쳐서 잠시 돈 이야기에 민감했나 봐. 나 장인어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아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아까 마음에 없는 말해서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께 병원비 내드려. 알았지? 남편은 제가 뭔가를 눈치챈 게 아닌가 싶어 이리저리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속여 넘기려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엄청난 연기를 펼쳤죠. 다행히 남편은 제가 속아 넘어갔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남편의 지문을 갖다 대어 남편 휴대폰에 잠금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에서 남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던 게 문자 목록 중 그 여자와의 대화창이 가장 상단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내가 눈치 못 챈 것 같아.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만나자. 블랙박스 영상도 다 지워놔야겠어. 다행이다. 아참, 당신 화요일 점심에 우리 남편 병원에 들른다고 했지? 식사 대접한다면서. 우리 남편 요새 골프에 빠졌거든. 골프 관련 선물해주면 좋아할 거야. 그 대화창의 내용 또한 블랙박스 영상처럼 최근 며칠간의 대화 말고는 전부 지워져 있더군요. 저는 그것들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킨 후 기록을 지웠습니다. 또한 남편의 휴대폰 속 일정표를 뒤져 화요일 점심 약속이 잡힌 병원과 상간녀 남편의 이름,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죠. 당장 그놈을 개박살 내고 싶었건만 저는 그 마음을 꾹 참고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출근하는 척하며 곧장 상간녀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원래 달고 살던 위염을 이유로 상간녀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로 들어섰죠. 병원이 꽤나 크고 이름이 있는 곳인지 평일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위염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위염이 도졌는데 제가 요새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전 무방비 상태 그 의사에게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증거들을 전부 내밀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이게 뭔가 싶어 받아들었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건 당신은 누구죠? 거기 있는 남자 누군지 아시죠? 이 병원에 의료기기 영업하러 오던 사람이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근데 그쪽도 알고 계셔 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가 연락처로 블랙박스 증거 영상들도 전부 보내드릴게요. 전 이혼을 할 거고 그쪽 아내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 거지만 그쪽이 이혼하고 말고는 그쪽 분 자유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 남편은 가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래도 두면 제 위험이 평생 나을 것 같지 않아서요. 상간녀의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려던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곤 민망해하는 저를 진료해 주더니 위염약까지 처방해 주더라고요. 스트레스의 병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정말 큰 병이 됩니다. 그리고 힘드실 텐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알려주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아내 병문안까지 가주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깜빡 속았네요. 모쪼록 소아 씨도 이혼 잘 마무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잠시 마주친 게 다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다 두 연놈에게 속아 넘어간 건지 참 안타깝더군요. 그 의사 덕분에 약국에서 약도 타올 수 있었던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에게 문자를 남겨 학교가 끝나면 친한 친구 집에 잠시 가 있으라고 말해뒀어요. 아이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애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친구들의 엄마에게 미리 연락해 애들을 부탁해 두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대충 싼 짐가방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옷까지 드리지.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그동안 당신 빚 때문에 개고생하고 당신 무직 생활 버텨준 거 거기다가 당신 유책 사유까지 더하면 이 집 내가 가지기엔 충분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당장 꺼져.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등신인 줄 알았니? 내가 연애 기간 포함해서 당신한테 언제 꽃다발 한번 받아본 적 있어? 그 차 트렁크 블랙박스, 당신 휴대폰 속 대화 기록까지 나 증거로 다 확보해뒀어. 더 할 말 있어? 그게 여보. 그래, 나 잠깐 다른 여자 만났어. 근데 그건 그냥 논 거지. 내가 진짜 아내로 생각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냥 나한테 명품 좀 선물해주고 하니까 몇 번 만난 게 다야. 진짜야. 그냥 놀았든 마음을 줬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아무리 당신이 집안을 말아먹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안 했어도 끝까지 당신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근데 고작 그따위 돈 때문에 날 배신해? 여보, 난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적도 쌓고 어떻게든 가족끼리 잘 먹고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어? 시끄러워. 여자를 만나야만 채울 수 있는 실적 정도면 진즉에 때려치우고 차라리 이직을 했어야지. 외도엔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당신은 그 여자를 만난 순간 나도 애들도 우리 부모님까지도 다 배신한 거라고. 이제라도 난 정신 차리고 날 위해주는 우리 부모님이랑 애들만 보고 살 거야. 이 집에 네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어. 당장 꺼져. 진짜 되게 땡땡거리네. 이래서 내가 당신 두고 바람이 난 거야. 여자가 좀 지고지순한 면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집 재산 분할 될 때까지 나도 권리 있어. 어딜 자꾸 내쫓는다 만다야. 못 나가. 어디 힘으로 한번 해볼래? 네가 맞아봐야 그 입을 좀 다물겠지? 남편은 제게 손찌검이라도 할 기세로 제게 손을 들어올리더군요. 알면 알수록 너무 못난 인간이라 저는 더더욱 이런 놈을 선택한 제 자신이 싫어졌죠. 그리고 그때 타이밍 좋게 초인종이 울리고 누군가가 마구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 어머마, 집에 있니? 아버지? 남편의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봤고 저는 그 틈에 잽싸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급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신 시부모님은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고 있던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가 냅다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아버지! 너희들이 소리치는 거 복도까지 다 들렸다. 뭐? 맞아봐야 뭐래? 야 이놈아,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감히 너 때문에 고생하고 산 어머한테 손을 올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내가 두 분께 증거 다 보내드리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당신 좀 끌고 가달라고 부탁했지. 당신이 순순히 이 집에서 안 나갈 게 뻔하니까. 이 망할 여편네가? 망할 놈은 너야. 이 한심한 놈아. 그냥 나가 죽어라 죽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집안을 멱살 잡고 일으킨 어멈을 두고 바람을 피워? 어머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사과하셨고 시아버지 또한 제게 사과를 하며 남편의 등을 마구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께 마구 맞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잘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고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조숙하더군요. 10살짜리 아들이 먼저 제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바람났어? 아빠, 엄마 없을 때 맨날 어떤 아줌마랑 통화했어. 아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나 봐. 우리도 다 아는데. 그치, 누나? 애들은 이미 어렴풋이 모든 걸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고 말았죠. 이튿날 저는 용달을 불러 남은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실어보냈습니다. 이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는 바꾼 지 오래였죠. 그 뒤 점심시간에 맞춰 저는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퇴원날이었거든요. 그날 여동생 부부와 함께 부모님을 친정으로 모셔드린 전 무릎을 꿇고 앉아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세요? 이건 다 그놈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요. 에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다. 바람이야 그놈 잘못이지만 그 전에 네가 그놈과 싸운 건 내 병원비 때문이었잖니. 아버지,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열심히 키워주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저 아버지를 위해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돈을 제가 냈나요? 제부가 다 내줬지. 고마워요, 제부. 제부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더군요. 저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두 분을 집으로 당장 모시고 싶었지만 이혼이 정리되기 전까진 남편이 쳐들어올까봐 걱정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몇 번이나 술을 먹고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꺼져. 그 여자한테나 가서 빌붙을 일이지. 왜 자꾸 여기 와서 난리야? 여긴 이제 너희 집 아니야. 그 여자도 남편한테 이혼 소송 당한 뒤론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버렸어. 의사 사모였던 자기가 영업쟁이인 날 진심으로 만났겠냐면서 자기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으니 두 번 다신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래. 나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우리 회사에 클레임 걸어서 회사에서도 잘렸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송당했어. 회사 명예 실추로. 게다가 그 여자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다니까? 나 개인회생 이번에 겨우 끝났는데 다시 빚쟁이 되게 생겼다고. 그게 내 탓이야? 가족들 배신하고 유부녀랑 놀아난 당신 탓이지. 자업자득인 걸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제발 가라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질렀건만 술에 취한 남편은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3번이나 경찰을 불러 남편을 쫓아내야 했고 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 많아 법원은 손쉽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은 그대로 제 것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약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따로 건 위자료 소송으로 인해 다시 제게 그 돈을 토해내게 되었죠. 물론 경제적 능력이 없던 남편이 제게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주게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한 저는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이혼에 관련된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상간녀의 남편이 제게 연락해 고맙다고 말하며 전해주기를 그 여자 또한 그동안 부린 엄청난 사치와 자식들 양육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한 전까지 모두 유책 사유가 되어 거의 몸만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바람핀 것들에게 걸맞은 통쾌한 최후였죠. 마지막에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마지막 사과 말씀을 하시더군요. 끝이 이렇게 되어 슬프지만
난 너를 참 많이 아꼈단다. 어머마,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 부디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려무나.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 아래에서 어쩌다 남편 같은 놈이 나왔는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고 죄송했다는 문자를 남긴 채 두 분과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중심가 쪽에 있던 집을 팔고 서울 외곽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대식구를 이뤄서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요즘 자꾸 저녁 산책 안 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공원 산책하러 가요. 재활에 신경 안 쓰면 다리에 더 안 좋다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알았다. 마누라랑 딸들보다 손녀 잔소리가 제일 무섭구나.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제 자전거 뒤에 태워드릴게요. 야, 넌 할아버지 걸으셔야 된다니까 뭔 자전거야.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시면 되지. 공원에 갈 땐 할머니 태워드리고 올 땐 할아버지 태워드리면 되잖아. 그쵸, 할머니? 그래, 고맙다 우리 손자. 이 헬미가 우리 손자 덕에 몇십 년 만에 자전거 한번 타보자.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지팡이를 짚고서나마 스스로 잘 거동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절뚝거리긴 하시지만 처음 다치셨을 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죠. 게다가 중1,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챙겨드려 저희 부모님의 얼굴엔 요즘 들어 웃음꽃이 폈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이 정리되자마자 제일 먼저 제부에게 부모님의 병원비 전부를 갚았습니다. 제부와 동생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현금으로 그 돈을 찾아 돈봉투째로 동생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제발 받아줘.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다음부턴 같이 나눠내자고 할 테니까. 어? 내가 부모님께 도움받은 게 있잖아. 그거 이렇게라도 갚아드리고 싶어.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시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을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돈으로 저에게 감사하게도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계시는데 안 받으려고 해도 제 외벌이로 5식구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대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모두 부모님과 애들을 위해 저축하고 있죠. 두 분께 의지가 되는 자식이 되고 싶은데 자꾸만 두 분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동생과 제부는 조카들과 함께 2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제부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저와 부모님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저희 부모님이 많이 편해졌는지 1,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먼저 안부 전화도 해주는 고마운 사이랍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정말 큰 용기를 내준 거죠. 이렇듯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 더욱 효도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제 행복을 방해하는 불청객에게서 얼마 전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군지 예상하시겠죠?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아이들 문제가 있어 저는 그 인간의 번호를 차단하지 못했는데 그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더니 웬일로 전화가 오더군요. 왜? 여보, 잘 지냈어? 여보, 나 요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서럽다. 술주정하려고 전화한 거면 그만 끊어. 여보, 제발 끊지 마. 여보, 지난달에 아버지가 나 집에서 쫓아냈어. 아버지가 나 그 여자 남편하고 회사에 소송당한 돈 전부 갚아주셨거든. 적어도 못난 자식 때문에 남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우울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취직을 안 하고 부모한테 빈대부터 살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날 내쫓으셨어. 당신은 나한테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딱 100만 원 지어주시면서 이게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전부라더라. 나 아직 신용등급 낮아서 대출도 많이 안 나와 여보. 그래서 겨우 무보증 고시원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선 시끄럽다고 옆방에서 TV도 제대로 못 보게 해. 창문도 없고 진짜 폐소 공포증이라도 걸릴 것 같아. 아버지한테 아무리 돈 달라고 전화해도
사람 아닌 인간한테 줄 돈은 더 이상 한 푼도 없대. 그래서 나 요새 쪽팔리게 막노동하면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 여보, 집 이사 갔더라? 방 몇 개야?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애들도 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단란했던 가족으로. 어? 단란 좋아하네. 야, 여태 애들한테 보고 싶다 문자 한 통 안 한 인간이 무슨 애들 타령이야? 그리고 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거든? 이 집엔 이 자리는 일절 없단 소리야. 알아들어? 애들도 너 바람핀 거 알고 꼴도 보기 싫어해. 우리 가족 인생에서 넌 영원히 아웃이야. 그리고 네가 그랬잖아. 자식한테 퍼주기만 하는 건 한심한 부모나 하는 짓이라며? 너희 부모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네. 정신 차려라 인간아. 돈이 그렇게 웃음니? 넌 하는 거 보면 딱 우리 오빠랑 똑같아. 그 물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오빠 출소하면 2번 다시는 안 보신대. 우리 오빠가 우리 집 주소도 연락 못하게 이미 다 신청해놨어. 너도 우리 오빠처럼 너희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평생 부모한테 미운털 박히기 싫으면 그 막노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돈 벌고 모을 생각이나 해. 여자한테 빌붙어서 명품 뜯어먹고 실적 쌓을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더 이상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 좀 되지 마라. 어? 끊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징징거리던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하더군요. 부디 아직 교도소에 있는 저희 오빠도 전 남편도 제발 부모님을 생각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죠. 물론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저희 오빠나 전 남편을 볼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모시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출소한 오빠가 또다시 부모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그땐 아예 접근금지 신청을 하든 사람을 써서라도 부모님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자신의 이득만 쫓다가 인생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제 오빠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인간들의 나쁜 최후가 많이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디 제 사연으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 또한 적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